마리가 또 합니다. 우리 질문을 조금 받아볼 거예요. 우리 184쪽, 5쪽 이렇게 있는데 한번 184쪽 하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살짝만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할 거고요. 복습하면서 진도도 같이 조금 나가볼 테니 한번 앞을 리슨 해주세요. 자, 여기 지금 2차 방정식 실근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고 이 실근에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 케이스는 작아. 실근의 부호예요. 말씀드렸지만 거의 내신용으로 많이 내는 파트라서 내신 때는 반드시 암기하실 거고요. 평상시엔 조금 잊고 지내셔도 제가 뭐라 안 할 테니까 내신 때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실근의 부호가 뭐냐면 알파랑 베타를 주었을 거고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풀풀인지 마마인지 이런 것들 묻는 게 바로 1번 유형인데요. 이런 유형이 있고 우리가 오늘 새롭게 배울 유형이 바로 두 번째 유형입니다. 실근의 부호를 묻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실근의 위치야. 위치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특정 값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라고 되어 있는 요 여러분들 182쪽 되어 있으시죠? 그쵸? 180쪽에 한번 적으실 거예요. 이번에 2차 방정식 실근의 위치 2번 되어 있으면 여기에다가 뭘 배울 거냐면 특정 값과 비교하는 경우를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옆에 예시를 좀 써놓으시면 좀 이해가 편할 거야. 예시가 뭐냐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라든지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존재할 때 이런 얘기예요. 두 근이랑 부호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두 근이랑 어떤 특정 값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 두 가지는 푸는 풀이 과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가 부호인지 아니면 어떤 값과 비교하는 건지 먼저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조금 복습하면서 갑시다. 자, 실근 부호 먼저 한번 가볼 건데요. 자, 두 근이 지금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다고 그랬어.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가 있었을 거고요. 안녕. 두 근이 어떻게 돼?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가 있었을 거고요. 플러스였던 거고 너는 풀마거나 마플이거나 이런 경우였겠죠. 그쵸? 세 번째 경우가 뭐예요? 두 근이 다 음수였던 경우.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알파, 베타라고 두게 되면 두 근을 자, 이 중에서 내가 확인해야 되는 친구가 누구라 그랬냐면요. 바로 1번, 3번은 비슷한 케이스고 2번만 조금 예외적인 친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쵸?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게 몇 개 있다 그랬지? 원래 세 가지 있다 그랬어. 여기서 세 가지. 세 가지씩 확인을 꼭 해야 돼요. 놀랍게도 1번 유형이랑 2번 유형이 왜 같이 묶이냐? 여기도 몇 가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1번이랑 2번 이렇게 한 페이지에 묶여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확인할 게 뭐였을까, 얘들아? 첫 번째, 여기서는 판별식 D를 확인하셨어야 돼요. 1번이랑 3번 두 근 부호가 서로 같은 경우야. 양수든 음수든. 그런 경우에는 판별식 D를 확인해 봐야 돼. 일단 두 근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 그치? 두 근이 생기려면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 0 이상이면 되겠지. 서로 다른 두 근이랑 워딩이 없으면 D가 0 이상이면 되고요. 선생님 왜 이번 케이스는 판별식 확인 안 해요? 내가 한번 설명한 적 있죠. 하나, 둘 부호가 다르게 되면 반드시 음수인 파트가 하나 생기게 될 거고 부호가 다르게 되면 서로 다른 실근, 얘가 중근을 안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넌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랬어. 두 근 부호가 서로 다른데 얘네가 중근 가질 수 있니 얘들아? 없잖아. 그럼 반드시 근이 몇 개 생겨? 두 개 생긴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판별식을 굳이 써줄 필요가 없다는 거겠지? 그래서 너는 확인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D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얘는 전제 조건이에요, 이미. 그러면
그러면 또 다른 거 확인할 게 뭐가 있었을까? 여기 케이스에서는 두 근이 양수기 때문에 둘이 합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도 양수인 거. 세 번째, 둘이 곱한 알파 베타가 양수인 거. 이거 세 가지 체크해달라 그랬고요. 여기선 몇 가지 체크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둘이 더했어요. 그럼 너는 반드시 음수여야 되고요. 알파 베타 둘이 곱했어요. 너는 양수여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씩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만 체크하면 된다 그랬어? 어차피 판별식 가지고요. 둘이 더한 거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죠. 그쵸? 누가 더 힘센지 모르잖아. 플러스 100이랑 마이너스 1인지 마이너스 100이랑 플러스 1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더했을 때 음수인지 양수인지. 너는 쓸모가 없고요. 알파 베타가 뭐다? 둘이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요거 하나 정도는 무조건 체크를 해둬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쵸? 기억날까요? 나는 거 같니? 얘들아 난다고 말해줘. 물론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두 근의 부호가 다름해서 여러분들이 추계 방정식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추계 방정식이 뭔지 아니 얘들아?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추계 방정식. 요거. 대칭 추계 방정식이야, 대칭축. 가운데 대칭을 만들어주는 그 선 있잖아. 이 추계 방정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려주는 정도는 있을 수 있어. 자, 만약에 추계 방정식이 양수였다면, 자, 이게 y야. 이게 y, 이게 x축. y축이었다고 하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추계 방정식이 양수였다면 오른쪽에 이렇게 생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래, 얘들아. 그럼 이렇게 지나가든 이런 형태였을 거야. 추계 방정식이 이렇게 양수에 있었어. 그럼 반드시 누구의 힘이 더 셀 수밖에 없을까? 추계 방정식이 양수인 경우에, 첫 번째 경우에, 요 경우에는, 자, 여기 있고, 추계 방정식이 양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밀려서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 대칭축이. 그치? 원래 똑같이 풀마가 똑같았으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중점이니까. 추계 방정식이 양수라서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잖아. 그럼 이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했을 때 누가 더 세다? 양수가 훨씬 더 세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니? 원래는 딱 여기 대칭축의 방정식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똑같았으면 여기 가운데 y축에 있어야 정상이잖아. 근데 축의 방정식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누구 힘이 더 센 거야 지금? 양수 값이 훨씬 센 거야. 원래 마삼 풀삼이었다면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야 축의 방정식이. 프로 마일처럼 된 거라고. 그럼 둘이 더했을 때 뭐가 나와요? 양수 나와야 되잖아. 따라서 이 힌트가 주어져 있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이 양수인 것도 같이 체크해줘야 돼. 두 개 곱이 음수인 것뿐만 아니라 둘이 더한 게 양수입니다. 또 체크. 자, 추계 방정식이 음수예요, 만약에. 그러면 반대 경우지. 너가 왼쪽으로 간 거야. 요렇게 간 거야. 그러면 더 음수 쪽으로 몰려있겠네. 이 값이 훨씬 셌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둘이 더했을 때 뭐다? 음수다. 요거 정도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적혀 있나요? 하하하하. 없네요. 왼쪽에다 적어주셔야겠다. 이 추계 방정식 파트만 적어주세요. 지금 2번 경우를 끌고 와서 2번 케이스 두 군의 부호가 다른 경우 있죠. 여기서 끌고 와서 요거 필기 꼭 해주세요. 추계 방정식이랑 워딩이가 나와서 얘가 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으면 추계 방정식이 x는 a 형태거든요. 이 a 값이 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으면 얘네 둘 더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런 조건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추계 방정식이 0보다 작다. 그럼 왼쪽에 몰려서 음수 힘이 더 세니 둘을 더했을 때 두 근이 음수를 가져야 된다는 걸 추가적으로 찾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좀 심화된 문제는 이렇게도 같이 나옵니다. 호성이 적고 있니? 호성아 봐야 돼. 182쪽 하고 있어. 봐야 돼. 182쪽이야. 필기해놔야 돼. 추계 방정식 얘기 나온다. 거짓말이 아니라 내신 때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거는 바로 이 실근의 위치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우리 뭐 볼 거냐면 두 근이 뭐보다 커요 라는 경우나 두 근 사이에 마이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경우가 있어. 자, 뭐가 있을까? 두 근이 모두 A보다 클 때 라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어떤 경우가 있겠어? 두 근 사이에 A가 있을 때 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 경우, 두 근 모두
이번엔 뭐겠어? A보다 작을 때. 두 가지의 공통점이 좀 보이실 거예요, 이제.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 자, 어떤 경우냐? 이 첫 번째는요, 두 근이 모두 A보다 커야 하므로 이 두 근이 있었어. 자, 근데 A보다 크대. 자, 그 말은 A가 여기 있었던 거야. 괜찮니? 이 만나는 점이 알파, 이 만나는 점을 베타라고 하면 이 두 근이 다 뭐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야? A 값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야. 두 근이 모두. 자, 두 번째 그림은 뭐겠어? 두 근 사이에 A가 있을 때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너가, 여길 알파, 여길 베타라 그러면, 여기 사이에 A가 존재했던 거예요. 이해되니? 자, 여기 세 번째 그림은 뭐야? 두 근이 모두 A보다 작을 때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A가 여기 있었겠네, 이번에. 두 근, 알파, 베타가 만나는 교점인데, 얘가 A보다 작아야겠죠. 괜찮니? 요 그림으로만 표현했을 뿐이야. 이해 좀 잘 되라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크해 볼 게 조금 존재해요. 몇 가지 존재한다고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 세 가지 존재한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주빈이 혹시 여기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니? 여기 열심히 노려보고 있던데. 괜찮아? 이해됐어?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체크해 볼 게 두 가지 있는데, 자, 여기도 1번이랑 3번이랑 케이스를 묶어 주셔야 되고요. 2번만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쉬워요. 두 근 부호가 서로 다른 거나 두 근 사이에 A가 있을 때가 제일 쉬워. 둘이 좀 공통점이에요. 자, 여러분 똑같이 뭐 먼저 확인해야 되냐?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판별식 D입니다. 판별식 D야. 일단 두 근이 다 있어야 된다면서, 그치? 두 근이 있어야 된다면서. 두 근이 모두 A보다 커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을 했나요? 아니죠. 그럼 어떤 경우도 그려질 수 있냐면, 자, A보다 크대. A가 여기 있고 요렇게 그려질 수도 있었던 거야. 그치? A보다 큰데 중근 가져서 중근은 중복된 근이기 때문에 근이 똑같이 뭐 알파처럼 중복된 근이 나온 거라고. 그치? 그래도 문제 발생하지 않죠. 그쵸? 그럼 판별 D가 어때야 되는 거야? 0 이상이어야 된다. 를 두 가지 모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등호 들어가는 이유가 궁금할까봐 이런 경우도 된다는 걸 얘기해 드린 거예요. 두 번째, 뭘 체크하셔야 될까요? 여기서 알려준 건 A를 지금 했을 때 어때야 돼? 자, 봐봐. 여기서는 지금 A를 대입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뚜두두두두두 A 대입했다고 생각해보자. 얘들아, A 값이 무조건 뭐여야 될까? A를 대입했어. 이 함수에다가 A를 대입했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FA라고 말하죠. FA. A 값을 대입한 친구가 FA인데요. 자, 이 경우에는 지금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시는 걸 추천해요. 이 파트는 제가 설명할 때도 그렇지만 A를 대입했을 때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양수여야겠네? FA가 0보다 무조건 커야 되는 이런 상황일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그림도 한번 보자. 자, A를 대입한 값이 뚜두두두두 만나는 요 값이었을 거야. 그치? 자, 세 번째 경우에도 A를 대입한 FA 값은 채민아 양수일까 음수일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듣고 있는 거니? 준민아, A 대입한 FA 값 너잖아. 그치? 너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양수여야 되잖아. 지금 여기 위에 A를 대입한 값을 했을 때 A 값이 FA가 뭐여야 되는 거야? 플러스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치? A를 실제로 대입한 값이. 그럼 FA가 뭐여야 된다는 거야? 0보다 커야 된다는 두 가지 조건까지는 반드시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두 가지는. 마지막 3번이 조금 어렵거든요. 마지막 3번이 조금 어려운데 자, 3번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 자, 1번 경우가 얘들아 무조건 두 분이 A보다 크다는 요런 그림만 돼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걸 확정 지어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확정 지어주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건데 예시를 들어볼게요. 판별 D가 0보다 크대. 두 근 생겼대. 이 의미가 두 근 생긴 거잖아. 그치? 두 근인 거고 FA가 0보다 크대. 그럴 수 있어. 그치? 근데 1번이랑 3번 케이스가 똑같지 않아? 그러면 1번, 2번 조건만 확인하면 지금 다른 점이 있어? 없어? 1번이랑 3번이랑? 다를 게 없어. 얘가 0보다 얘네보다 더 작은지
A가 얘보다 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1번, 2번만 가지고는? 없는 거야. 그럼 이 둘을 구분 지어줄 마지막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니? 1번, 2번, 1번, 2번은 지금 똑같아, 얘네가. 대입해서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상황에서 이 그림인지 이 그림인지가 알 수가 없다고. 그럼 하나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 X축이에요. 요거. X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자, 이걸 뭐라 그러더라? 축의 방정식이에요. 축의 방정식. 내가 괜히 축의 방정식 얘기를 오늘 꺼낸 게 아니에요. 앞에서, 여기서. 축의 방정식도 마지막으로 3번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축의 방정식이 지금 얘는 A보다 어때? 더 큰 상황이잖아. 그치? 축의 방정식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얘기합니다. 이 친구가 축의 방정식이에요. 이 AB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 파트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바로 축의 방정식이에요. 이제는 조금 암기하셔야 되는 파트고, 모르셨던 분들은. 요게 축의 방정식이에요. 왜 축의 방정식 궁금하신 분들은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면 아실 거야. A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인데, 자,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X 플러스 너 절반만큼 2A분의 B의 제곱만큼 절반만큼 제곱하고 뒤에 블라블라블라 생겼겠지, 그치? 자, 그럼 X 자리에 지금 빵 만들어지는 친구가 축의 방정식일 텐데 X가 그럼 뭘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를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그거의 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 X좌표랑 축의 방정식이 일치하잖아요, 그쵸? 그거랑 똑같아지게 된다는 거. 그냥 요 과정을 거쳐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 주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의 방정식일 텐데 그 축의 방정식이 누구보단 커야 돼, 이 경우에는. A가. 얘보다는 축의 방정식이 더 커야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축의 방정식이 커, A가 커. A가 더 커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2A분의 B를 비교했을 때 이 경우엔 A가 더 크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 물론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어요. 지금 다 이렇게 경우가 나와 있는, 지금 4가지 경우로 설명을 다 해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4가지 중에 이 3가지로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웬만하면 필기를 조금 왼쪽에 해주시면 좋겠어요.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왼쪽에 이 3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안 써보시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보시면 아마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또는 아래쪽에 이 3가지 경우를 좀 나눠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경우는 1, 2번, 1, 2번 케이스가 똑같아서 최종적으로 구분해 주려면 무슨 경우가 필요하다? 축의 방정식으로 비교해 주는 작업이 한 번 더 필요하다 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가운데가 제일 쉬워. 봐봐. 내가 여기서도 얘기했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면 중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고. 그러나 판별식 뒤 체크해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무조건 중근 안 생길 거고 두 근 생겨야지만 말 될 테니까. 자, 그러면 두 근 사이에 A가 있는 건 요런 그림이란 말이야. 자, 근데 이 그림에서 축의 방정식이 얘들아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알 수 있어? A가 여기 있을지 여기 오른쪽에 완전 이렇게 붙어 있을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축의 방식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아, 몰라?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알아, 몰라? 모른다고, 그치? 축방에 대한 조건을 주지 않는 이상 이것도 몰라. 그래서 내가 확신 지을 수 있는 건 뭐냐? 이 조건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뭐냐? 자, 뭐 안 했지? 1번, 3번 체크할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가운데 거 대입한 거야. 이 A 값을 대입하면 양수 값을 가져야 돼? 음수 값을 가져야 돼? 지금 축구다. A 대입한 게 다 무조건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F, A가 A 대입한 게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돼요. 요거 하나만 체크해주면 문제 끝이에요. 괜히 여러분들이 요거 경우에서 이 두 경우에서 판별식까지 하고 있지 말고 이 1, 2, 3, 1, 2, 3 세 가지 가운데는 두근 사이 두근 부호가 다른 요거의 공통점들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쫙 그릴 수 있고 체크만 해놓는다면 여기 파트에서 틀릴 일이 없어요. 이해되니? 지금 이 두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봐나? 거의 똑같아요, 지금 형식이. 그래서 두 개를 한 번에 설명하는 게 원래 베스트인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너무 힘들어 하셔서 이렇게 조금 나눠서 했다. 요거 조건들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을 거다. 그러하다면 여러분들 책으로 조금 넘어가셔서 문제 한번 볼 건데요. 오늘 질문도 같이 받을 건데 184쪽 까먹기 전에 먼저 한번 해보자. 184쪽 저랑 같이 보실 거예요. 필수예제 5번 물론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풀이 과정에 다 적혀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쓰는 노력을 조금 해봅시다. 필력 5번입니다. 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k 플러스 6이 0보다 이렇게 됐다는 주 2차방 2차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두 근 사이에 있는 경우 빼고 1번, 3번은 거의 유사해요. 여러분들이 체크해봐야 되는 게 뭐야? 그러면 이거 세 가지를 다 체크해봐야 돼. 첫 번째, 뭐부터 확인해봐야 돼? 판별식부터 확인해보자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그림을 그려놓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림 그려놔야 돼. 두 근이 있을 거야. 알파, 베타란 두 근이 있을 거야.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그럼 1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1이 있었어야 돼. 요 그림 한 번만 그려주세요. 없죠? 여기 있네? 아유, 뭐야. 그래도 그려봐. 두 근 알파, 베타로 잡으면 이 알파, 베타가 되어 있었을 때 1이 여기 왼쪽에 그림 그려져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럼 여기 대응되는 점을 우리가 뭐라 그러지? F1이라고 얘기하겠죠. 조건 세 가지 쑥쑥쑥 씁시다. 첫 번째, 파밀 D가 어때야 돼? D가 0보다 커야지 두 근이 작성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파밀 D가 0보다 커야 하므로 짝수 판별식 D'은 K제곱 마이너스 요게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이 요거이므로 K 풀 3, K 마이 이렇게 되므로 너의 해가 뭐가 나와요? K가 작자 큰큰 K가 2 이상 작자 큰큰으로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조건. 요거만 만족한다고 되느냐? 여러분 두 근만 가진다고 해서 이제 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져요? 아니죠. 우리 두 번째 1보다 크려면 진짜로 1 대입한 값이 뭐여야 돼? 양수여야지 1보다 크다는 걸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 두 번째, F1을 집어넣은 게 어때야 돼? 양수 가져야 된대. 그럼 1 집어넣은 게 양수 가진다는 얘기는 여기다 1 집어넣어봐요. 1 더하기 2K 마이너스 K 플러스 6. 바로 얘가 F1인데 얘가 0보다 지금 어때야 되는 것처럼 보여 얘들아? 여기에 1을 대입한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양수야 음수야 지금? 이 축구나 위에 있잖아. 양수야 음수야 지금? 양수여야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K가 플러스 7이 0보다 크므로 K가 뭐보다 커야 된다? 마 7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두 번째 조건이 나왔을 거예요. 세 번째, 두 가지만 확인하면 안 된다 그랬지. 세 가지 확인해야 돼. 세 번째, 바로 이 축의 방정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한 게 얘는 두 근 생기니 물어본 거고요. 자, F1은 뭘 확인한 거냐면 Y 값을 확인해 본 거야. Y 값. 이거의 Y 값을 확인해 본 거야.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엔 뭘 확인해 봐야 된다 생각한다? X 값을 확인해 봐야 된다 생각하는 거야. X 값, 즉 이 축의 방정식이 X 값이거든요. 얘가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된다? 너보다 오른쪽에 있으셔야 된다. 자,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축의 방정식이거든요. 대입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A가 몇이에요? 최고차니까 1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자 B가 몇이에요? 2K죠. 개수까지 가져와 주시면 되는데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K가 바로 축이라는 거야. 이걸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너를 뭘로 할 거냐면 완전 제곱식 만들 줄 알지 얘들아. 완전 제곱식 만들어치면 너 어떻게 돼? X 플러스 K의 제곱하고 어쩌고 저쩌고 될 거 보이지? 보이니? 이거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축의 방정식이 누군 거야? X가 마이너스 K인 거 보이니? 어때요? 똑같이 나오죠? 이거를 빨리 공식화해 놓은 게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외울 자신이 없어요. 마이너스 2A분의 외울 자신이 없어요. 그럼 그때마다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꼭지점의 x좌표가 축의 방정식이랑 똑같으니까. 자신 없어요. 그럼 외우세요. 마이너스 2a분의 b를. 외우세요. 자, 이때 축의 방정식이 뭐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얘들아? 1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k가 뭐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1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1보다 커져야 된다. 그럼 부등호만 바뀌면서 k가 마일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거고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는 거야. 모두 만족. 셋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두 만족.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마3이 여기 있었을 거고 뭐 2가 여기 있다고 치면 요렇게 둘 중 하나 들어와야 되고요. k가 마7보단 커야 된대요. 마7보다는 커야 돼요. 오, 그럴 것 같아요. 자, k가 마일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마일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모두 겹쳐지는 파트는 어디? 여기였겠네요. 그쵸? 그래서 k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여기 마3에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k 값은 마3보단 작고 마7보다는 커야 돼요 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세 가지만 외운 대로 착착착 진행해 주시면 여러분들 문제도 착착착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암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솔직히 이거를 그때 시험장 가서 판별식 확인해보고 이것도 확인해보고 이것도 확인해봐야지. 난 똑똑하니까 안 외워도 할 수 있지. 가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똑똑한 건 알지만 머리는 한정적이고 외울 수 있는 건 그때그때 외워주는 게 제일 좋겠죠. 다른 걸로 채우세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여러분 서비스로 문제 하나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5-1번이에요. 너무 쉬워서 그래, 5-1번. 정말 쉬워, 5-1번. 자, 두근 사이에 마3이 있대, 얘들아. 그러면 이런 그림일 거야. 두근 사이에 마3이 존재하고요. 알파, 베타인 요런 경우일 거야. 5-1번 풀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랑 비슷한 거야. 마3 기준으로 앞에 뒤에 있어야 되니까 두근 부호가 서로 다를 때랑 좀 유사하겠네? 그럼 그 경우에는 뭐만 체크하면 된다 그랬지? 너 대입한 것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자, 마3을 대입했어. 그럼 이 점좌표는 뭐가 되냐면 F 마3이 돼요. 자, 그게 지금 얘들아 양수일 것 같아, 음수일 것 같아. 지금 그림 그려보니까. 음수여야 돼. F 마3이 뭐여야 된다? 음수여야 된다고요. 자, 그럼 여기 문제에서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a제곱 마일인데요. 여기에 뭐 대입한 거? 마3 대입한 게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마3 대입하시면 9, 마3 대입하시면 플러스 3a 마이 a제곱 마일. 선생님, 판별식이랑 축의 방정식은 확인 안 해도 돼요? 네. 확인할 필요 없다 그랬지? 두근 사이 낀 경우, 두 번째 경우잖아, 그치? 어차피 여러분들 마3 기준으로 갈라져 있으면 두근은 무조건 생길 거고요. 또 축의 방정식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마3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축의 방정식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요것만 체크해주면 돼요. 마3이 0보다 작은 경우. 그럼 대입해서 풀면 이 값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a제곱 플러스 3a 마6인데 마1 만나서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 거고요. a 플 2, a 플 1이고 사이에 껴있네요. 따라서 a 값은 마2랑 마1 사이라고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2차 방정식 뭐 a 이런 얘기 2차 방정식 있었는데 뭐 a 부호랑 상관없으니까요. 요것만 체크해주시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요게 훨씬 쉬운 유형이라서 내신의 서술형이 아니라면 요런 거 좀 자주 나와요. 금방 알고 풀면 금방 풀리지만 알고 있지 않으면 이 세 가지를 모두 체크해봐서 여러분들이 고생고생 시키는 이런 유형이라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을 좀 받아보러 갈 거예요. 185쪽이 우리 교재 질문이었으니까 185쪽에 1번 질문인 사람? 우리 절대값 함수 이제 슬슬 연습해보자고. 2번 질문인 사람? 예? 이따 따라와 2번. 3번 질문인 사람? 4번, 5번, 저기 5번 질문이니? 6번, 네, 5번, 6번 볼 거고요. 채민이 몇 번 질문했지?
9번. 2번? 왜? x 폴 o x 마일이잖아. 첫 번째 게. 0보다 크대. 그럼 이거 어떻게 해 나와? 뭐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인수분해하다 실수난 것 같아요. 그쵸? 공통범위 잘 찾아보시고 5번, 6번 보겠습니다. 편하게 질문하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말은 이렇게 해도 다 받아들여요. 5번 보겠습니다. 하하하. 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이 많이 본 문제다, 그치? 7이 되도록 하는 정수 k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슬슬 이제 하도 많이 봤으니까 조금 익숙해지자, 얘들아. 요거 혹시 아직도 k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누고 있으면 문제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라 그랬지? 지금 바깥에 뭐랑 비교하고 있니, 얘들아?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하고 있죠? 바깥쪽에 x에 관련된 식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우리 뭐로 보기로 했지? 거리로 보자 그랬지, 그치? 얘들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끝까지 간 거랑 5 끝까지 간 거 사이에 껴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5랑 누가? x 마이너스 k란 식이 5 사이에 껴있어야 된다. 라는 거 우리 이제 좀 외웁시다. 숫자랑 비교하는 경우에는 우리 요거를 바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다들 안 써도 괜찮니? 다들 맞은 거니? 괜찮니? 마오랑 오 사이에 있는 거는 꼭 기억해 둡시다, 이런 거. 왜요, 선생님이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지금 절대값이 5 이하라는 건 x-k랑 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풀렸다. 오른쪽 거리로 5만큼, 왼쪽 거리로 5만큼 찍으면 마오랑 오 사이인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붙인 값 왼쪽, 플러스 붙인 값 오른쪽, 거기 사이에 껴있는 여기가 바로 저 친구의 해인 거고, 따라서 x-k가 5랑 마이너스 5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드렸죠. 식이 아니라 숫자로만 비교하는 거면 거리로 외우자 그랬어요. 제발. 이거 너무 많이 나와, 얘들아. 정말 많이 나와. 외워야 돼. x가 그럼 5 플러스 k랑 누구? 마이너스 5 플러스 k의 사이에 있으셔야 된다. 요 조금 바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너네 k가 뭔지 아니? 모르잖아, 그치? 그럼 아래에 있는 것부터 좀 확실하게 하고 가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이니까 너를 인수분해하면 x 마사, x 풀 3이 0보다 큽니다. 4랑 마3인데 크대요. 그쵸? 너가 크대요. 작작 큰으로 가셔야겠죠. 그쵸? 자, 여기보다 열려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x가 마4보다 작거나 x가 마3보다 작거나 x가 4보다 크다. 바로 읽으면서 틀려버렸어. 그럼 이런 부등식 문제는요, 확실한 것부터 찍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긋고 마3, 4는 확실하게 주어진 거고 k는 모르니까요.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주어진 거 쭉쭉 그어주시고 뚫은 상태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정수 k 값이고요. 마이너스 5 플러스 k랑 5 플러스 k래. 그 합이 7이래. 허허허. 그렇군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 두 번째 친구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혹시 괜찮을까요? 요렇게 되거나 안 그럼 뭔가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요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였겠죠. 그쵸? 이건 안 뜨라 그러셔도 돼요. 그냥 상상만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랑 어디 사이 값이잖아, 요 해가. 여기 왼쪽에 있든지 사이 끼든지 오른쪽에 있든지 일 텐데 얘들아, 왼쪽에 있으면 그 x값 합이 혹시 7이 될 수 있겠니? 지금 음수에서 해가 다 생겨버릴 텐데 그 합이 7이 될 수 있겠니? 없겠죠. 첫 번째 경우 여기 사이에 끼인 거는 안 될 거야. 여기 있는 거. 온전히 여기 다 있는 거면 케이스가 안 된다고. 그치? 그 두 번째 케이스 여기 사이 낀 거랑 세 번째 케이스가 있을 텐데 두 번째는 여기에 껴요 이렇게 있어. 우악! 깜짝이야. 세 번째 케이스는 완전히 양수에서만 해가 생기는 건데 4는 해를 못 가지잖아, 얘들아. 그럼 오른쪽에 해가 생긴다 치면 이미 5부터 시작이야. x값 더해서 5, 6, 7 이렇게 갈 건데 자, 5부터 해를 가져서 x값 합이 7이 될 수 있을까? 아니죠. 5만 해를 가지면 5고 6까지 가져버리면 11이잖아 벌써. 그럼 3번 케이스가 된다예요? 안 된다예요? 안 된다겠지. 그치?
그럼 가능한 경우는 몇 번? 2번 케이스밖에 없는 거야. 왼쪽도 살짝 걸치고 오른쪽도 살짝 걸쳐서 왼쪽 오른쪽에 해가 모조리 다 생기는 이런 경우여야지만 말이 된다는 거예요. 걔네 케이스를 따져본 거지. 그럼 이 지점이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죠? 요거랑 요거일 텐데, 자, 이 지점이 마이너스 5 플러스 K고 이 지점이 5 플러스 K 지점이겠네요. 그쵸? 괜찮니? 괜찮니? 자, 그러면 일단 K 값의 범위를 살짝쿵 구해보자. 자, 마이너스 5 플러스 K가 얘들아 뭐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지금? 마산보다 작아야겠네. 아, 맞다. 이거 안 나오지. K가 뭐보다 작아야 돼요? 2보다 작아야 될 거고요. 5 플러스 K는 뭐보다 커야 돼요? 4보다 커야겠네. 그럼 K 값은 뭐야? 1보다 커야겠네. 그치? 뭐 등호 들어간다고 해를 가지진 않으니 뭐 이렇게 빼주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그럼 K 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1부터 2까지인 거 아닐까? 괜찮으실까요? 1부터 2까지지 않을까? 정수 K 값을 가지셔야 된대요. 그쵸? 그럼 1이랑 2 중에서 뭔가 말이 되는 친구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1이랑 2 중에서. 자, 그럼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만약에 2랑 같아지는 순간이랑 1이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정수 K니까 1이랑 같아지거나 2랑 같아지거나 둘 중 하나여야 되잖아. 그치? 얘네 합치면 1보단 크고 2보단 작을 텐데. X값이 합이 7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정수 조합이. 합이 7이 되려면 어떤 조합 가져야 되지? 마사. 4는 못 가지고 5, 6, 7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X값 합이 7이 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 5. 4랑 마3은 일단 해를 못 가져요. 그쵸? 5, 6, 7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5랑 마4. 1 차이 나고 6이랑 K가 1보다만 크기만 하면은 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5 플러스 K보다 4가 크다고 했어. 여기서 정수값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누구랑 누굴 가져야 되지 그러면? 가능한 K값들에 대해서 조합 조금만 찾아볼게요. 5 마4 5 1 될 거고 6 아 그렇네. 예. 조합이 몇 개 안 될 것 같거든요. 정수 X값 7 되게 만드는 친구가. 보겠습니다. 이 둘 차이가 일식 차이 나기 때문에 한 칸씩 여러분들이 들어간다고 치면 여기가 만약에 마사가 된다고 치면 여기는 뭐부터 돼요? 5부터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둘 더하면 몇이 되지 얘들아? 1만큼 될 거야. 근데 5 다음에 숫자가 공교롭게도 몇이야? 6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5랑 6까지 되고 마사가 안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되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 첫 번째 경우가 마사까지만 되고 여기서 5랑 6까지는 포함하고 있는 이런 경우면 괜찮을 것 같아. 그치? 또 뭐가 있을까? 왼쪽에서 내가 마 5까지 갔다고 치자. 그럼 오른쪽에서는 5, 6까지 가서 내가 날려버리면 2고 더 이상 될 수 있는 게 없네. 마사랑 5, 6 조합밖에 안 되겠는데요? 정수 X값 합이 7이 되려면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네. 그럼 따라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여기 마이너스 5 플러스 K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 중에서 마이너스 5까지만 가면 된다는 거긴. 마이너스 4까지. 여기 좀 한번 찍어볼게요. 죄송해요. 너무 더럽게 풀었다. 마이너스 5 플러스 K가 여기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4까지 여기까지 갖고 있어야 되겠다. 마이너스 5랑 마사 사이.
이렇게 가지셔야 될 거고, 오른쪽에 되게 되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일 텐데 5랑 6까지는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6이랑 누구 사이? 7 사이에 있어야겠네? 5 플러스 K가 누구랑 누구 사이? 6이랑 7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말이 되지 않겠어? 지금 되는 조합이 왼쪽에선 마사를 하나 가지고 오른쪽에서 5랑 6을 가져야 정수 K 값의 X 합 7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가능한 게. 그러면 여기 중에서 등호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체크를 해줘야 돼요. 어디 사이값이라고 말을 해줬지만 사이값 중에서 등호 들어갈 수 있는 걸 체크를 해야 되니까 마사랑 같아줘도 돼요, 안 돼요? 지금 여기에 색칠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색칠되어 있으니까 마사랑 같아도 돼야 안 돼? 되겠죠? 마사랑 같아도 해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 이 친구는. 마오랑 같아져 버리면 마오도 해를 가져버리니까 안 되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에 6이랑 7 사이에요. 6이랑 7 사이에서는 어디에 해를 가질까? 얘가 채워져 있는 거잖아, 그치? 6까지는 해를 가지고 7은 해를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요런 경우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선 해가 어떻게 돼? K가 0부터 1까지 라고 나왔었고, 여긴 K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2까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쵸? 그럼 요거의 공통 범위는 어디서 발생해요? 0부터 1까지일 텐데 채워져 있고요. 요 1부터 또 2까지일 텐데 얘는 지금 뚫려 있잖아, 그치?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K값은 뭐 만드는 거야? 이 1이라는 지점에서 공통 범위가 생겼잖아요, 그쵸? 이거 기억나지, 얘들아? 해가 부등식인데 동시에 가운데서만 겹치면 이거 해가 뭐가 된다? 딱 한 군데 1에서만 겹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부등식이지만 오른쪽 범위 끝이랑 왼쪽 범위 끝이 똑같아지는 순간이 해일 테니까요. 그래서 x는 1인 순간이 바로 그 해고 그 만족시키는 정수 K값이 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이 되셔야 된다는 소리니까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조금 노가다성이 있었네요. 제가 진짜로 요거를 구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 구해야지만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정수 X값 합 7인 걸 내가 써먹을 수가 없어, 안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올려가고 내려가 보면서 7인 걸 찾아봤어야 됐을 것 같아, 케이스를.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연립분등식 저 친구가 해를 가지도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위의 식은 바로 인수분해 할게요. x 풀 5랑 x 마사가 0 이하입니다. 형태가 가져야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6kx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예, 좋아요. 양의 정수 k 값이래요. 해를 가져야 되고. 위에 거부터 인수분해 합시다. 그럼 여기 사이값 갖춰야 되니까 x가 마5랑 4 사이에 있어야 된다 라고 결론이 나올 거고, 아래식도 여러분들이 문자로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않을까? 얘가 어떻게 곱해야 나올 수 있는 친구지? 7k랑 k를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친구고, 여기서 막히면 안 돼. 인수분해 하는 것까지 해야 돼. 문자 섞여 있어도. 너를 그럼 어떻게 풀 수 있어? x 마이너스 7k, x 플러스 k로 인수분해 하셔야겠죠. 힌트로 양의 정수 k라고 줬으므로 마이너스 k랑 7k 사이인데, 얘들아 둘 중에 큰 친구가 그럼 누구겠어? 양의 정수 k잖아. 누가 더 커? 7k가 더 컸겠지. 그럼 너의 해는 뭐가 된다는 거야? x가 마이너스 k, 작은 것보다 작으니까 x가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x가 7k보다 크거나 라는 해로 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둘 중에 확실한 것부터 먼저 찍을 거야. 둘 중에 확실한 것부터 먼저 찍을 거야. 자, 마5랑 4 사이야. 여기 사이 값으로 이렇게 존재하셔야 되는 거고요. 해가 존재해야 된대요.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7k보다 큰 걸로 해가 존재해야 된대. 그럼 어떤 경우가 가능할까, 얘들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7배만큼이란 숫자는 굉장히 큰 친구거든요. 그쵸? 첫 번째 경우로 만약에 마이너스 k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해를 가져서 그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를 가질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여기 공간에서 해를 가질 수도 있는 거지. 첫 번째 경우예요, 이게. 두 번째 경우는 또 어떻게 가능할까? 여기서 이렇게 해를 가지고
안쪽에서 여기서도 이렇게 마이너스 k니까 이렇게 해를 가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겠네. 보라색이랑 파란 색깔로 표시한 거 혹시 이해 가시나요? 얘가 이 해는 이렇게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해기 때문에 여기서 공통 범위가 생기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양의 정수야 근데 얘들아, 양의 정수. 아무리 작은 양의 정수가 몇이지 근데? 1이잖아, 그치? 자, 1이라고 쳐보자 얘들아. 1 대입하면 x가 벌써 뭐보다 커져버려. 근데 x가 7보다 커져버려. 그리고 오른쪽에서 2번 케이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말했지만 될 수 있는 경우들을 모조리 다 생각해준 다음에 그 중에서 될 수 있는 경우를 체크해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양의 정수가 1만 돼도 벌써 7보다 커져버리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생겨버려야 된다는 거고, 그럼 가능한 경우는 어디서만 생길 수 있다? 이 왼쪽에서만 생길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 지점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k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지? 자, 그럼 마이너스 k랑 마이너스 5랑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k랑 비교했을 때, 여기 뚫려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뚫려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마이너스 k가 더 커야 된다는 소리겠지, 그치? 자, 그럼 k가 뒤집히면 어떻게 돼야 돼? 그 전 등호 판단부터 하자. 부등호 썼으니까 등호 판단부터 합시다. 자,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k보다 작은데 같으면 해를 가질 수 있을까, 얘들아? 만약에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5랑 똑같아. 근데 얘는 뚫려있고 얘는 채워져 있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5에서 해를 가져, 못 가져? 못 가지게 되겠지. 그럼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반드시 너가 마오보다는 큰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었겠죠.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되니까 k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이렇게 k가 5보다 어떤 형태야? 작은 형태가 나왔을 거예요. 그쵸? 그럼 k가 5보다 작은데 양의 정수라 그랬으니까 자연수 찾아달라는 거잖아. 그럼 1, 2, 3, 4니까 총 몇 개 가능하다? 4개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가능한 거 다 구해주시고 그 중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작 실근의 부호는 들어가지도 못했네. 다음 시간 숙제로 내주시면 되니까. 쉬는 시간 10분 가지시고요. 뒤에 경우의 수 파트로 쭉 나갈게요. 그 한비랑 예은이도 아마 여기부터는 똑같이 들을 수 있을 거라서 필기 잘 해주시면 되고 9시 10분까지 쉬시다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멈춰줄래, 채민아 혹시?